과거 잘나갔던 록스타 조니가 얼음 송곳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이 사건을 맡게 된 닉은 동료 형사 거스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그의 애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록시는 이들을 별장에서 쉬고 있는 30세의 매력적이고 총명한 여인 캐서린에게로 안내하네요. 물론 자신의 상담사이기도 한 베스와 헤어진 이후 금욕생활 중인 닉에겐 그저 흥미로운 사건에 지나지 않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심리학을 전공했던 그녀의 소설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묘하게 흐르게 되는데요.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죽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살고 있는 캐서린, 이제 사랑해선 안 되는 여인에게 살해당할 형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희대의 사이코패스인 것일 테니까 말이죠. 그렇기에 이 형사들의 혼을 쏙 빼놓고 거짓말 탐지기까지도 통과하는 그녀를 닉은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닉의 그런 생각들까지도 그녀는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러면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는 닉은 그간 거리를 두었던 베스에게 그 욕망을 뿜어내는데요. 과거 캐서린과 버클리 동창이었다는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의 미행을 받게 된 캐서린은 마치 닉의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 얼음 송곳을 노련하게 사용하던 그녀는 묻습니다. 살인할 때의 기분이 어땠냐고. 네, 그녀가 1학년 때 얼음 송곳으로 살해당한 노아 교수나 그녀가 만나는 가족 살해범 하이젤 돕킨스는 모두 자신이 쓰는 소설의 모티브라고 그녀는 말하죠. 그리고 과거 닉이 저질렀던 오발 사고가 그가 흡입했던 코카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인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해보는 그녀의 모습에 닉은 베스의 상담 기록, 항상 자신을 싫어하던 닐슨에게 네가 그것을 빼돌린 것이냐고 추궁하지만 곧 닐슨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용의자가 되었을 때 캐서린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닉은 잘 알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정직 상태에 놓인 닉은 자신을 찾아온 캐서린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되는 그녀와의 게임. 이제 그녀의 방식을 잘 아는 닉에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이들을 지금껏 가져보지 못했던 절정의 그 끝자락까지 치닫게 해주는군요. 그녀의 모든 관계를 지켜보는 록시의 질투가 그걸 증명해주고 말이죠. 거즈는 그런 닉을 걱정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록시의 죽음에 대한 동료 형사들의 추궁도 베스가 준비한 이 상담도 의미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해야 하는 건 그저 록시의 죽음으로 힘겨워하는 캐서린을 끌어안아주는 것뿐이죠. 그리고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유년 시절 가졌던 록시의 전과 기록이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어주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캐서린이 읊조렸던 이름, 리사가 바로 베스였단 걸 깨닫게 되며 상황은 반전을 맞게 되는군요. 하지만 대학 때 그녀와 한번 자본 게 다라는 베스는 캐서린이 나쁜 년이라 욕하고 닉은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런 그를 다시금 진정시켜주는 건 바로 자신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다던 캐서린입니다. 그리고 소설이 팔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그녀는 결국 그 마침표를 찍고 나서 매몰차게 닉을 밀어내는군요. 그럼 이제 캐서린의 정체를 밝힐 자를 찾았다는 거즈의 연락은 더 이상 닉에게 아무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거즈가 죽고 그 거즈를 얼음 송곳으로 죽인 자가 과거 남편이 총살당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던 베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닉에겐 더 중요하겠죠. 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증거들은 결국 그에게로 다시 돌아온 캐서린과의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다시 한번 안겨주게 되었으니 말입니다.